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는데요. 특히 점심때쯤이면 참 산책하기 좋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또 언제 추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저희 교육장 근처에 있는 신천변도 좀 잘 걸어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휴식 타임들을 잘 즐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런 포인트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이번 2월 달에는 어떤 것들이 입주하는지 살펴보면서 사실 1월 입주라고 하는 것도 1월 말부터 시작을 하고요. 2월 입주는 2월 말부터 시작하니까 현재 시기에서는 1, 2월 달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무엇인가 이 두 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주 기간을 한 2달 정도로 주게 되는 거죠. 우선은 지도상의 표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들이 참 구분이 잘 될 텐데요. 한 군데는 죽전역 일대이고요. 또 한 군데는 태평로 일대입니다. 그리고 동대구역은 엘쿠르라는 아파트가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포인트에서는 조금 벗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 두 핵심 지역에서 입주가 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사실상 비수성구의 핵심 입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특히 죽전역일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태평로는 사실 동급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아파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도원힐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임밸류에서는 크게 뒤처지진 않는다라고 또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사실 23년도 상반기 딱 1월에 첫 입주를 했던 아파트가 뭐였냐면 이 청라 언덕역의 청라 힐스 자이라는 거였었거든요. 그거가 이제 23년도와 함께 포문을 열었다 보니까 정말 눈길이 갔다라고 우리가 다들 또 결과를 알고 있을 건데 24년도에도 이런 각 지역에서 좀 굵직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24년도의 포문도 좀 세차게 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죽전역부터 한번 바라보자면요. 사실 죽전역 인근에서 대장급이라고 부르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미 빌리브 스카이라고 하는 대장급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거를 능가하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 눈길이 가는 게 용산 자이이죠. 거래량이 꽤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84 타입들을 봤을 때 층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직거래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6억대 중반부터 후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권의 특성상 다운거래가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금액대의 매물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딱 거래가 되는지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6억대 중반 정도 수준일 건데 사실 바로 옆에 있는 빌리브 스카이를 따라가는 아파트로서 그런 게 지금 호가가 8억대부터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팔릴 만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7억대 중반 정도의 가격은 좀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7억 안 되는 선에서 받아준다면 그래도 입주장을 꽤 잘 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7억이 조금 넘어간다면 조금 메리트는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 현재 시점에 나오는 가격대들이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위 죽전동에 들어오는 에일린의 뜰 역시 기대심이 참 높습니다. 특히 이런 대단지로 형성된 그것도 에일린의 뜰이라고 하면은 단지 내부 적용에 있어서는 정말 특화를 잘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이제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주상복합이죠. 그렇다면 이런 대단지라는 여부가 참 좋게 작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일린의 뜰에 대한 기대 심리는 원래 없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였는데 최근에 사전 점검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기대 심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바라보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앞서 봤던 두 아파트들보다는 가격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한 6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층수나 뷰에 따라서 차이는 크겠지만 대략 한 6억 정도 선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뭐 죽전역 태왕 아너스라든지 아니면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일대도 죽전역에 대한 접근성과 장동 초등학교 학원가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게 참 중요하다 보니까 이 장기로 라인을 기준으로 조금 인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를 건너가게 되면 학교를 이제 아래쪽에 보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확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래도 태왕 아너스 정도면 심리적 거리는 조금 멀다 하더라도 실제 거리가 엄청 멀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더 나은 가격대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뉴센트럴부터는 사실상 요 아래쪽 볼리 내거리 쪽에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상대적인 인식이 좋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가격대는 한 5억 중반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태평로입니다. 자, 태평로에서 대장급이라고 하는 게 현재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대구역도 잘 따라갈 수 있는 멋진 아파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입주를 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아니라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1, 2월 달 입주 예정이라고 해놨지만 요거는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던 거고요. 실제 지도를 봤을 때는 조금씩은 늦춰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대구의 오페라는 3월이고, 그리고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은 24년 4월이네요. 좀 많이 미뤄진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태평로도 조금씩은 마무리되어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들어온 시점부터는 뭐 태왕이나 달성공원역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자리 잡아간다라고 보는 거겠고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은 대장급이니까 관심도가 많다라고 그러고,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5구 타입인 24평대, 뭐 5평대가 있기 때문에 역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도원 센트럴부터 보자면 올해에도 참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략 한 6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면은 역시 뭐 이 일대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무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지금 이제 이런 공사들을 조금 빠르게 처리한다고 하자들이 조금 있다라는 말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표현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힐스테이트 대구의 오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거래가 많이 되었죠. 84 타입은 한 5억 중반이 안 되는 가격대에서 잡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좀 눈길이 많이 가는 59 타입은 한 4억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 상황에 맞춰서 접근을 해보면 되겠고요. 조금씩의 뭐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를 뭐 딱 입주장에 사느냐 이거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격대가 충분히 괜찮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이건 뭐 한두 달 차이로 뭐 한이 많이 느낌보다는 지금부터 조금 매물을 알아보는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신혼부부 출생을 하시는 분들은 신생아 특례도 잘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입주장이 참 대구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제가 또 정기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